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입니다.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88번째는 최강의 시진핑 호위무사인 차이치가 시진핑이 지시한 군부 쿠데타, 짱요샤 제거 작전을 왜 거부했을까요? 중국의 집권당, 중국공산당, 즉 중공의 군권 전쟁은 이미 짱요샤의 장악으로 종결이 됐고 지금은 당권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3년 통치 중에서 되치기에 능란한 시진핑이 이 수많은 암살 위기와 정치 위기를 넘겨왔는데요. 시진핑의 최대 위기는 이제 군권을 장악한 짱요샤 중앙군사의 제1부주석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자만 암살 제거한다면 또 시진핑 시대가 있겠죠. 이런 생각을 시진핑이 하겠죠. 시진핑의 군부 최측근을 동원한 3번의 짱요샤 암살 작전이 모두 실패했다. 이런 말씀을 이미 보내드렸었는데요. 군부에 있는 시진핑의 최측근을 모두 동원해서 짱요샤 제거 작전을 했지만 3차례 모두 실패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제1차 습격, 군부의 넘버 4였던 서열 4위였던 전 중앙군사의 정치공작부 주임 мя우하가 실패를 했고, мя우하의 오른팔인 상무부주임 허홍진 상장이 현장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두 번째 2차 습격은 군부의 넘버 3였던 전 중앙군사위 제2부주석 허위둥 역시 실패했고요.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이런 사망설이 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습격은 은퇴했던 전 군부의 넘버 2였던 전 중앙군사위 제1부주석 쉬치량 역시 자기의 부하였던 짱요샤를 제거하기 위해서 총격전까지 벌였지만 현장에서 사살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23년 4월 26일 이후에 시진핑 호위무사였었던 중앙경위국장, 그리고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의 경위국장이었던 왕샤오진의 의문사가 계속해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짱요샤를 암살하기 위한 작전에 투입됐다가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부 내에서 시진핑파, 특히 주력 부대인 군부 시진핑의 복권방이 이제는 거의 전멸했죠. 이후 짱요샤가 군권 장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진핑이 결국 자초한 꼴이 됐는데요. 시진핑과 짱요샤의 군권 전쟁은 2023년 3월 15일 양회가 폐막된 이후부터 즉 시진핑 3기가 공식 시작된 이후부터 군권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3차례가 아니라 중앙군사의 연합참모부 경위국장 왕샤오진의 의문사처럼 중간에 더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진핑이 당내 최측근 호위무사까지 동원해서 짱요샤 암살 작전을 펼쳤지만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부 최측근들의 그 실패, 짱요샤 제거 작전이 일단 실패로 끝나자 그 여파로 군권을 자동 상실해버린 시진핑이죠. 그렇다 보니 이제 공산당 당내의 호위무사 공안부장인 왕샤오홍 라인을 동원해서 수차례 짱요샤 암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드러난 바에 의하면 공안부장 왕샤오홍 라인이 사중전에서 경서빈관에서 했죠. 여기에서 경서호텔 짱요샤 암살 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시진핑의 호위무사 공안부장 왕샤오홍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사중전의 기간 중에 짱요샤 암살 시도를 3가지 정도로 정황 증거로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월 21일 왕샤오홍이 최측근 58세였던 동이진 북경시 공안국
부국장이 의문의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월 21일 역시 사중전의 회의장이었던 경서호텔 부근에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고, 여기에 무장경찰, 공안국, 국가안전부, 경위국 등 각종 기관에서 총동원돼서 뭐 3겹, 4겹 이렇게 둘러싸는 이상한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중전의 폐막일인 10월 23일 원래 회의 장소였던 경서호텔에서 폐막식을 하지 않고 인민대회당으로 옮겨서 폐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공안부장 왕샤오홍의 평생의 동지였고 오른팔이었던 동의진의 의문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4가지 의혹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일이 10월 21일, 그런데 실제 사망을 발표한 날은 11월 16일, 무려 25일 뒤에 발표를 하게 되는 이례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웅의 모델, 충성스러운 경호원, 정법 개통의 철군, 강철이란 뜻이죠. 이런 호칭으로 표창을 하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정치적 의미로 추모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호칭을 받을 만큼 동의진은 당이나 국가, 시진핑 도대체 누구에게 충성을 했을까요? 시진핑은 왜 이렇게 뒤늦게 추앙을 하고 있을까요? 짐작하시죠? 세 번째는 전국의 정법 개통 회의를 소집을 해서 동의진의 정신학습을 배우자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시진핑은 희생을 강조하고 있고 단결을 유도하고 있습니까? 단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단결일까요? 자, 네 번째는 10월 21일 사중전의 개막 이틀째 회의장인 경서호텔 주변에서 무력 충돌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진은 당국에서 발표한 것은 병으로 병사했다는데 실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양대 호위무사는 차이치와 왕샤오홍인데요. 실종되었다가 다시 재등장하는 등 이상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김상순 TV에서 10월 23일 사중전의 폐막 이후에 군권 전쟁은 당권 전쟁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얘기들 때문입니다. 시진핑의 최강 호위무사 중앙서기처 제1서기인 차이치가 장기 실종되었다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사중전의 기간 중 발생한 공안부장 왕샤홍 라인의 장유샤 제거작전 실패로 동의진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말씀드렸죠. 군부 시진핑파의 장유샤 암살작전 실패 이후에 장유샤에게 숙청당한 군부는 결국 시진핑의 핵심이었던 복권방들이었죠. 이번 사중전의 기간에 군부가 아니라 이번에는 당 쪽에 있는 공안부에서 특히 이제 정법 라인에서 장유사 습격 사건이 있었는데 결과는 실패했고 이 결과 대상들은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당내 장유사 암살 작전에 2명의 책임자가 있죠. 하나는 중앙서기처 제1서기 차이치, 다른 하나는 공안부장 왕샤홍입니다. 11월 7일 이후에 차이치가 실종이 됐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시진핑의 호위무사였었는데 11월 7일 날 광동성 매주시에서 이해재닝이라고 하는 원로 혁명가의 기념원에서 헌화를 한 이후부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차이치가 북경의 20기 수도계획 건설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약 13일간 그러면 어디서 뭘 했을까요? 이건 거의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차이치가 시진핑의 일거수일투족을 호위하고
모든 그 상무위원들의 일정을 짜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질 리가 없죠. 10월 21일 경서빈관 사중전의 회의장에서 동의진 의문사 사건과 연관이 있어서 조사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또 다른 호위무사는 공안부장 왕샤옹이죠. 의문의 7일 동안의 실종, 이것도 미스터리입니다. 11월 10일 미국의 FBI 국장인 크리스토퍼 레이가 비밀을 위해 북경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방문 목적은 미중 간의 펜타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이 자리에 공안부장 겸 마약단속위원회 주임인 왕샤오홍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 회의의 책임자가 불참을 하는 이례적인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요. 공안부장 왕샤오홍은 9일까지 활동하다가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공개 행보가 없습니다. 공안부장 왕샤오홍 역시 북경시와 시진핑을 호위하는 호위무사인데, 이런 핵심 인물의 공개 행보가 없다는 것은 이건 큰 의미가 있죠. 11월 21일 신화사는 뒤늦게 왕샤오홍이 섬서성 서안시와 연안시, 영하자치구의 은천시와 중이시를 방문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언제 어떻게 방문했는지 구체적인 일정 내용은 없습니다. 11월 17일 왕샤오홍이 북경에서 개최된 전면의법치국 공작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10일부터 16일 일주일 동안 사라진 뒤에 나타난 거죠. 이 역시도 10월 21일 경서빈관 경서호텔에서 사중전의 회의장에서 발생했던 동의진 의문사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 요샤가 러시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러시아 초청으로 11월 20일 방문을 해서 러우 전쟁 평화협정 및 향후 협력 조율을 위해서 러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20일 날 보도가 됐는데요. 장 요샤의 방러 기간 동안에 시진핑의 군부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군부의 그 시진핑파 측근을 동원했다가 실패를 했고요. 공안계통의 당 쪽의 그 인력들도 동원해서 제거하려다가 실패. 그러니까 연이어서 군부와 당에서 장요샤 제거 작전에 실패한 시진핑. 결국 군권을 상실한 시진핑은 장요샤의 방러 기회를 노려서 무주공산이죠. 지금 뭐 장요샤가 북경에 없으니까. 그래서 군권 탈취의 절호의 기회를 포착했다, 이렇게 여겼겠죠. 시진핑이 계속해서 현 상황으로 지속하다 보면 군권에 이어서 당권까지 상실되는 절대 위기에 봉착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도 감지했을 거고요. 시진핑은 두 가지 양동작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푸틴에게 외교적인 방식으로 장요샤를 연성감금시켜라, 즉 꼬투리를 잡고 회담을 계속 지연시켜서 그 장요샤를 잡고 있도록 요청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두 번째는 차이치에게 중앙경위국, 공안부, 아직 동원할 수 있는 국가안전부, 그리고 무장경찰부대, 이쪽을 동원해서 장요샤가 없는 장요샤파를 군부를 제압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얘기는 시진핑의 최강 호위무사인 차이치가 시진핑의 명령을 거부했다, 이런 내용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차이치의 시진핑 군부 쿠데타 거부에는 6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이치는 이미 만약 군대가 시진핑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군부의 반격을 자초하는 꼴이 된다. 이 결국 자살행위죠. 이렇기 때문에 거부를 했고, 두 번째는 이미 군부 전체가 시진핑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고 군부 원로들조차도 반 시진핑 분위기라는 거죠. 이걸 파악했고,
세 번째는 군사위원회의 장유사가 이미 장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안이나 뭐 다른 부대, 공안 특공대나 이런 부대들이 안 움직이려 할 것이라는 거죠. 움직였다간 뭐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푸틴도 이미 군권은 장유사에게 넘어가 있고 시진핑이 군부 반격을 실패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것이기 때문에 푸틴이 시진핑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군부 시진핑파와 공안계통의 모두 장유사 제거 작전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성공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고, 여섯 번째는 시진핑의 끝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갔다간 차이치 자신도 종말이 더욱더 비참해질 것을 감지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차이치가 시진핑의 명령을 거부했다, 이런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을 예고하겠습니다. 다시 회자되는 8964, 즉 천안문 무력 진압의 명령을 거부했던 쉬친셴 소장이 있습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왜 군부는 천안문 무력 진압 명령을 거부했던 쉬친셴 소장을 재조명하고 있을까요? 군부의 의도된 시진핑에 대한 항명, 장유사 방어 기간 최대 이변으로 빅 이슈로 등장한 것은 쉬친셴 소장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다음 편에 준비하겠습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 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